는 이제 계속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엄마는 월수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나요? 내 마음을 읽어준다. 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줬구나. 근데 이게 이제 알았다고 아이가 그만두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에요. 나는 마음을 여기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마음을 전달했다고 거기서 요구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또 뭐라 그럴까요? 엄마 또 하고 싶어. 엄마 나 이거 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기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알아줬어.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지금 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네. 굉장히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걸 언제 하세요? 그렇죠. 하다가 내가 하다가 이 부분을 마음도 알아주고 뭣도 하고 했는데 계속 얘가 뭐예요? 뭔가를 요구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알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해요. 자,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떤 게 전달이 될까요? 제가 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길 수 있어. 나는 엄마를 이길 수 있어. 또. 엄마 내가 잘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난 엄마를 이길 수 있어. 또. 아, 계속 이러면은 엄마는 해준다. 또. 약간의 책임감도 느껴질 것 책임감도. 책임감. 포기했나?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도 얘기 나오고 포기도 나왔는데, 자, 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혼란스럽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거지 내 거냐? 네 알아서 해라. 아, 모르겠다. 혼란, 포기,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첫 번째 마음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을 때 책임감으로 얘기하신 부모님 어느 부모님이세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책임감으로 전달이 될까요, 지금? 지금 책임감으로.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항상 늦게 들어오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오고 싶어요. 네네. 제가 올 시간 됐는데 안 오면 항상 전화를 해요. 네. 근데 그날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했어요. 시간이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훨씬 한 달쯤 전에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화장하고 오니 뭐 그런 것들은 엄마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지지해줄 수 있다. 근데 늦게 들어오면서 한 달쯤만 공부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더라도 시간은 엄마가 이렇게 자꾸 제자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일정 부분을 자기가 포기하더라고요. 네. 늦게 친구들을 만날 약속을 피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날 자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안 하니까 되려 불안해져서 자기가 뛰어왔대요. 오케이. 네. 지금 얘기하신 어머님의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책임감이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책임감이 아이들이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 포기나 혼란이나 이런 게 느껴질까요? 지금 처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보통 하다가 안 될 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많이.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애들이 계속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안 되면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 행동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를 해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든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내가 부모를 이긴다. 엄마는 내 뜻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행동의 대처 방식이 되어서 그걸 그냥 습관화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이 아이의 관계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럼 그 관계 패턴이 엄마하고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될까요? 바깥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또래 관계에서도 패턴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분이. 이게 1단계고. 두 번째, 포기하거나 혼란한다. 이것은 어떻게 전달되어질 때 포기하고 혼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뭐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럼 이게 뭐예요, 말은? 아니,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허락을 한 거야. 말은 허락을 했어. 그런데 표정과 이 얼굴의 그 톤과 이런 것들은 투는 뭐예요? 하면은 죽는다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뭐예요? 저 말은 분명히 해라는 건데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잖아. 우리 안에 에너지와 생명들이 서로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럼 나타나는 그 마저 죽을 것 같고 뭔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심리인데, 이거를 해 마라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해요.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예요? 이 욕구가 너무 클 때는 뭐예요? 하는 것으로 해요. 부분들의 욕구가리 자기 할 때는. 그런데 그 엄마의 테러나 엄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위협적으로 느낄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기질과 욕구에 따라서 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기질과 욕구 이런 것은 뭐 지금 좀 다루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럴 때 이 중요한 게 한 번 혼란을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혼란한 아이는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선택을 하면 그 다음 뭘 해요?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뭐 한다? 결정해 주는 것을 원해.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면 뭐예요? 위험이 따라. 뭐예요? 위험부담. 무슨 위험부담이 따라요? 아시잖아. 그 엄마의 무시무시한 부모님의 그게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내가 선택과 결정을 일절 안 하고 어쩐다? 가만히 있다가 해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따르는 것으로 해요. 그럼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착한 아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나 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란이 이제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어릴 때 보통 부모님들은 이런 본인의 행동들을 자각을 못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행동들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혼란한 경험들이 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혼란한 마음들이 오늘 있었어.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몇 번 정도 있어요? 최소 한 번이죠. 최소 한 번이에요. 최소 한 번이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이 1년에 365면은 365개의 점들이 생겨요. 자, 5년이면 몇 개예요? 3년만 되면 1000개가 생겨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혼란한 정서가 자기 마음에 딱 정서 체계로 이렇게 잡혀져서 어떤 감정인지, 저게 뭔지 판단하는 단서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속의 체계가, 아, 이것은 이런 거야, 저것은 슬픈 거고,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서가 분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분화 체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른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라는 것은 혼란된 정서 체계가 안에 있는데,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여요? 보여지는 행동만을 보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몰라, 보여지는 행동이죠. 이 아이 마음은 뭐예요?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 몰라 그러면 부모가 뭐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열 받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그냥 파리채가 하나 그냥 여름에 나가고, 파리채가 없으면 뭐 한다? 그냥 손바닥이 그냥 기싸대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게 뭐예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친밀한 관계인 가족에서 먼저 시작해요. 부모들은 항상 아까 첫 스타트가 뭐 한다 그랬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스타트를 시작하지만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뭐 한다? 그 가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폭력들이 일어나요. 그 폭력이 이제 아까 말하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대표적인 방임이에요. 정서적인 폭력인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경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집 나가. 그래서 뭐 한다? 집 나가 이래. 그럼 뭐예요? 누가 못 나가나? 그리고 이제 가방 싸서 뭐예요? 요즘 애들은 나가버려요. 나가면 이제 부모가 설마 나갈지 모르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한 건데 집 가방 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갈 때 뭐예요? 몸싸움 하면서 나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아이의 마음 굳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애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야. 이미 이 선이 깨져버리면요. 아이를 통제하거나 훈육하기가 힘들어진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육에 적절한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 아까 말한 폭력들이 발생하는 거죠. 정서적인, 언어적인, 신체적 폭력. 그래서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지 않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폭력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여기에 공격들 3페이지에 보면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공격들. 처음에는 바로 폭력을 하지 않고 뭘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적인 형태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폭력적인 행동들.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학대가 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또 많은 부모들은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폭력이라는 그 마음 안에서 보면은요, 아까 이제 하기 전에 책임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 걸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그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네가 화장하는 것도 괜찮고 화장도 되고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되고 그다음 뭐예요? 염색을 해도 괜찮단다. 이건 엄마가 허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네가 니를 가꾸는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안 하면 좋지만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러나 그걸 하는 것은 괜찮다. 허용. 어디까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죠. 그러나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기가의 시간들은 10시. 몇 시로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요일마다 좀 사정적이 있게 학원 끝나는 시간에 30분 정도 요일. 네, 뭐 예를 들면 10시라고 한다면은 10시까지는 뭐 집에 귀가하도록 하자. 이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다. 세상이 위험하고 묻집 앞 폭행도 많고 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엄마가 잠을 잘 수도 없고 힘들단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네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10시까지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엄마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선도 그어주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지 명확하게 그어줬죠. 그 다음 뭐예요? 그리고 이것을 네가 기억해서 지켜주길 바란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딸 안전하게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잘 이렇게 지내고 싶은 것이 엄마가 바라는 거다. 자, 엄마가 원하는 걸 뭐예요? 얘기하셨죠, 이렇게? 네, 원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됐죠. 아, 엄마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선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얘기할 때 비난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비난이 안 한다. 그래, 그렇게 화장해서 그래 기분 좋나? 나이가 들어서 맨날 하는 게 화장일 건데 미니스커트 그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좋아. 그렇게 좋아. 허용한다고 하자. 좋아. 그거 네가 원하니까 해봐. 해라고. 많이 해라고. 실컷 해라. 그래, 돈 얼마 주면 되겠어? 만원? 10만원? 좋아. 10만원 써라. 이제 말하지 마라. 잉? 알았지? 한번 말하면 내가 알지니. 그 대신 이건 지켜야 돼. 집에 10시까지. 왜 엄마가 들어와라는지 알지? 알았어, 몰랐어? 자,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전달이 돼요? 지금 후자 얘기한 것은. 네? 재밌어요? 재밌게 전달되세요? 딸이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분이 딸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딸의 입장으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후자면 아마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았겠죠. 네, 왜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을까? 똑같은,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전달되어진 게 앞에하고 뒤하고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럼 후자는 왜 책임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서. 날 비난하는. 그렇지. 바로 그게 비난이에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책임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 선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부분들. 그러면 방금 얘기하는 것은 양육과 훈육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전자는. 돌보는 거예요. 뭘 돌보는 거야? 난 네가 안전하게 와서 같이 저녁에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고 싶다. 안전하게 가족 간에 이야기도 하고 싶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엄마가 원하는 건 그거야. 엄마는 네한테 원하는 거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는 거다. 왜? 위험하니까. 집도 위험해? 그렇지. 이제 뭐 집도, 그렇죠. 지금 말한 거지. 집도 지뢰밭이에요. 그럼 아이가 집도 위험해, 엄마. 집도 지뢰밭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체가, 이 지뢰가 다 이게 막 이게 포진돼 있잖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그거 해라? 예. 이제 유머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지뢰가 우리가 많지. 엄마가 어떤 지뢰를 주로 놨냐? 지뢰를 한번 우리가 그거 이렇게 건져내보자. 그렇게 해서 지뢰를 건져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양육이고,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훈육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뭐예요? 폭력인 거예요. 내가 방임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을 얘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폭력이라고 할 때 폭력의 위장을 해요. 폭력은 뭐 한다? 위장에서 가면을 쓰고 나와요. 가면을 써요. 자, 어떤 가면을 쓰냐면은 바깥으로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냥 기싸대기를 누르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위장되어진 폭력 안에, 이렇게 숨겨진 폭력 안의 것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지금 6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럼 폭력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먼저 봅시다.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사실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건데 소리를 안 지르고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소리 지를 때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소리 지를 때 뭐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올라가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는 보통 뭐예요? 다시 도로 떨어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확 꺼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내가 이제 니는 내 손에서 떠났어. 알아서 해. 학원 가려면 가고 학교 가려면 가고. 근데 이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는 그나마 뭐예요? 요놈의 새끼를 어떻게 뭐든지 하려고 뭐 한다? 막 이 에너지와 열정이 막 바글바글 끓어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소리가 올라가는 거야. 막 힘이 들어가요. 막 주먹이. 어이구,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해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될 때 뭐예요? 여러분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기는 책임감이 전달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화가 나요. 자,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죠? 지금 이럴 때 화가 나고 또 수시로 화난다. 예. 이게 잘 안 나오나? 또 보드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보드펜. 예, 이게 좀 안 나오네. 예, 하나만 되고. 자, 여러분이 화가 나는 상황은 언제 화가 나세요? 수시로 난다. 좀 더 수시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하고 아이 사이에 끼었을 때. 아빠하고 아이하고 끼었을 때. 서로 감정이 다르잖아요. 가운데서 제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중재 역할에 지쳤을 때. 아빠하고 아이하고 중재 역할을 내가 하네요. 네, 제가.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떻게 중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아이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귀가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하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놀고 싶은 게 우선이니까
조금은 놔줘도 괜찮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는 나가 있고 아이는 뭐 놀고 있는데 얘한테는 그래도 적당히 놀고 빨리 들어와라 하고 아빠한테는 아우 한참 놀고 싶을 때인데 조금 기다려봅시다 이러면서 가운데서 매일 중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부분들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그럴 때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세요?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게 차라리 그냥 놔둘까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냥 놔둘까? 아빠가 직접 하도록 놔둘까? 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폭풍이 무서우니까 참는 거. 후폭풍이 무서워서 내가 참고 있는데 그렇게 참고 있는 내가 화가 나네요.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애를 어떻게 확 할 수도 없고 남편을 확 할 수도 없고 이 참고 있는 것은 애도 어떻게 못하고 남편도 어떻게 못해서 내가 참고 있는 내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애도 이해가 되고 아빠도 이해가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둘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얘가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은데 아빠는 지금 조급한 거예요.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만 좀 중재를 하시나요? 다른 부분도 늘 중재를 하시나요? 엄마. 그거 외에는 중재하는 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중재하는 게 없다. 네. 그러면 직접.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괜찮은 편인데 유독 저는 아이들의 뭐 어떤 안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애 입장을 좀 공감하는 편이고 네네. 아빠는 사회적으로 쫓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좀 크고. 지금 이게 아는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나요? 네. 그러셨구나. 문제는 심각해요. 많지 못했어요. 그래. 그럴 때 화가 난다. 또 아이가 보칠 때. 두 번 말해서 안 들어. 네. 두 번 말해서 안 들을 때. 몇 살이세요? 저요? 저희 아이들이요? 네. 이건 좀 지났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다 커서 네네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나는데 지금 참고 있는 나 보칠 때 또 여러 가지에 또 말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 화가 나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사실은 뭔가 이제 아까 말하는 뭐 이렇게 포기를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무시하든지 뭐 기싸대기를 날리든지 아니면 파리채를 뭘 하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면 뭐예요?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하는데 안 되면 부모님들은 애 그냥 살을 잡았고 확 꼬집어 버리고 꼬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이 동네는 안 그러시거나 꼬집기까지. 저쪽에 사는 동네에 꼬집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하죠. 그럼 결국 이 폭력의 이건 행동으로 이제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은 지금 뭐 꼬집기, 무시하기, 뭐 던지기 어떤 부모님들 너무 화가 나면 그냥 핸드폰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던져버린대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놈의 새끼 그냥 믹서기여서 확 갈아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화가 그만큼 난다는 거죠. 안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동네에서 이제 어쨌든 그만큼 화가 난 걸 리얼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에서 우라통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단지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마음속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화라는 것은 살만한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행동으로 나와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폭력이라는 행태로 아까 언어적, 정서적,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폭력까지 있죠. 신체적인 폭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꼬집고 막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부모들은 안 되면은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게 막 그 뭐요 스트림 하듯이 막 이렇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건 보여지는 행동을 해요. 그럼 이 행동하는 바로 밑에 이 마음은 뭐예요? 왜 이래요? 무슨 마음 때문에 이래요? 그렇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건 생각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네 잘 되라. 그렇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나는 것은 분노죠. 분노. 화가 차서. 화가 한 번 나면 화가 되는데, 화가 또 나요. 화가 나면은 하지 말라고 해! 이거 화내는 거야. 엄마 굉장히 그렇게 하면 화나지?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화는 딱 멈춰줄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화를 내도 이거 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화가 뭐예요? 온 몸의 세포하고 근육에 화 딱지가 붙어버려요. 세포, 근육, 머리카락 밑에 온 몸에 뭐가 붙은다? 화 딱지가 붙어요. 여러분 딱지가 몸에 붙으면 그 딱지 이렇게 떼보셨던 경험 있으세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화딱 이렇게 떼려고 하면 어때요, 상처? 시원하셨나요? 네. 네. 이거를 잘 안 떨어지고 떼려 그러면 아프고, 그리고 이게 화딱지가 하나 붙은 사람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화딱지가 붙은 사람 있고, 오만 부분 생식기까지 다 붙은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까지, 손가락 다. 온몸에 다 붙어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화라는 것은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요, 화딱지가. 그 화딱지가 붙어져 있는 상황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화가 몸에 차여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아주 강한 사람은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 한 사람은 눈이 가서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 그 실명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이건 이제 위험한 수준이죠. 그런 수준으로 화딱지가 나서 내 마음이 뭐가 된다? 분노. 또 이렇게 화날 때는 막 화가 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요. 내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서. 아니면 또 뭐가 잘못될까 싶으면 뭐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뭐 한다? 비틀어버리든 어떻게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 혹시 내 아이가 잘못될까? 아니면 혹시 뭐가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강하게 밀려올 때 뭐 한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실망이 될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한 대로 안 되면 뭐요? 실망이 오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이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망이 될 때 내 마음속에서 뭐 한다?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게 이제 폭력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런 모습이죠. 마음은 뭐예요? 아, 저놈의 인간이 뭐가 두렵구나. 뭐가 두렵지? 아, 뭐가 지금 화딱지가 있는데 뭐가 저렇게 두려울까? 뭐가 저렇게 실망이 됐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은 조금 그 폭력하는 사람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접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고, 소통하려고. 왜냐하면 폭력하는 모습만 보면은 뭐예요? 어디 미친놈의 새끼가 지금 이따위 하고 있어. 니 지금 부모한테 이거 할 거야. 행동만 보고 나면 뭐예요? 맞짱을 뜨면은 소리 같아서 뭐 한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행동의 밑에 있는 마음은 뭘까? 이럴 때 분노하고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내가 화날 때, 어떨 때, 미칠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조금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 마음들이?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마음은 그렇고 이때 딱 생각은 어때요? 막 화가 나거나 막 때리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뭐세요? 그렇죠. 이대로 끝을 내. 보세요. 이대로 끝을 내 이 말은 뭔 말이야? 조금 더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이대로 끝을 내버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뒤집으면 그건 어떤 생각이에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아니, 이대로 끝을 내. 이게 정말이 아니고요. 예.
표현을 못하는.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같이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제 고만 화내고 싶고,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방, 그러니까 이 분노 막 이런 그런 거를 좀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 그렇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대로 끝내란 말은 무력함에 되게 무력한 마음들이 상당히 생각이 나는 무력하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몰라요. 내 마음 속에서 들어지는 생각이, 아, 실패했다.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스칠 때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건 좀 다른 거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지는, 여기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럴 때 이 이제 폭력들의 부분들이, 폭력은 그나마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폭력은 뭐냐면은 결국 이 마음은 뭐예요? 잘해보고자 하는 뭐예요?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의사 표현.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내를 생각하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야. 그건 뭔 말이야? 내가 너를 통제해야 되고 내가 너를 잘 키우려고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뭐예요?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잖아. 그 말은 뭐예요? 잘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한 거예요. 폭력을 했다는 것은. 근데 그 마음을 뭐예요? 전달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 이렇게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뭐 한다? 소리 지르고 엄마는 맨날 때리고 맨날 성질내고 징징거리고 당신 이렇게 맨날 징징거리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딱 그 옥에 튀다. 그게 뭐다? 좀 징징거리고 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소리를 녹음해 봤어요. 진짜 징징거리고 짜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징징거리고 짜는 부분이 있어. 많이 개선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의 징징거림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어지면 죽어라고요. 이 땅에서. 무슨 말이냐. 다 누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제가 뭐 하다 이 얘기를 했죠? 잊어버려.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 그 다음에 뭐 좀 진행을 했는데. 무력함, 실패. 내가 실패했다. 맞아. 폭력은 강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방식을 뭘로 한다? 폭력을 한다는 거죠. 강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하거나 뭐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그렇게 내가 뭔가를 시도할 방법들이 뭐예요? 없다고 했는 아까 말한 그래서 아까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가 무서운 게 왜 이게 폭력이 되냐 방임이 왜 폭력이 되냐면은요 그 사람의 삶을 놔버리면은 선의 책임감들을 부모는 적절히 돌보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버렸기 때문에 뭐 한다? 그 자체가 방임이고 정서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뭐 한다? 자기의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의지하고 내 삶의 조언을 구하고 이게 대한 한 사람 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실패감이 극치로 무력함이 극치가 될 때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올라올 때 확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부등호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폭력의 위장에 대한 모습은 뭐다? 아, 저놈의 인간이 내하고 잘해보려고 지금 저 짓을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뭐 한다?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 미친 짓을 하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나에 대한 마음들을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죠. 생각까지 되셨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생각까지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실패감이란 건 무엇에 대한 실패감일까요? 실패감에. 실패했다는 이 생각이 들 때. 내 자녀, 이제 자신의 것은 좀 뒤에고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실패감. 이러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애를 갖다가 잡는 거예요. 통제하고. 그 부분들에서. 왜? 두려웠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제로가 될까 싶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뭐 한다? 폭력의 행동과 방임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폭력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8페이지. 좀 너무 빠른가요? 네.
제가 이제 이대로는 하지만은 조금 이제 여러분과 풀어가면서 확장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렇죠. 뭘 알아달라고. 나의 바람이나 뭐. 조금 바람은요, 조금 더 미치고요.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지. 내 마음대로, 아까 우리 마셨죠? 두 번 말해갖고 안 들을 때 화가 난다 했어.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하고 컴퓨터를 해라고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뭐 한다? 컴퓨터 롤을 먼저 하고, LOL을 먼저 하고, 숙제를 대충 하네. 이게 몇 번째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면서 뭐예요? 이제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때. 작살이 뭐냐? 예, 그거죠. 그게 작살인데, 살을 이제 장렬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 살을, 가슴에 살을 후벼 파고, 신체에 살을 후벼 파고, 이게 작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있지만 중요한 금인데, 내가 쟤를 변화시켜야 돼. 너 두고 봐라. 네가 절대로 이거 하나하나 봐라. 엄마가 하는 대로 해야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켜야 돼. 너는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강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폭력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 자녀한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혹은 같이 양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부모처럼 사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살지만은 이렇게 한부모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뭐 각자가 기차를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삶의 방식인데 그렇게 살든 같이 현재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은 거의 벽처럼 살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관계의 의미가 없는 그냥 이 호독성이 유지만 되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떤다? 이 자녀를 부모가 이 한쪽에 대해서 우리 관계라는 건 대부분 대등한 파워의 욕구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줬다가 땡겼다. 그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이게 건강하다는 것은